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그래, 에볼라야. 세계보건기구 WHO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동시에 경고를 내렸어. 이번 에볼라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불과 두 달 만에 확진자가 3,500명을 넘었어. 사망자는 이미 1,556명, 치명률은 44%. 환자 2명 가운데 1명이 죽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 하지만 전문가들이 놀라는 건 치명률보다 확산 속도야. 2018년 민주콩고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데 235일이 걸렸어. 그런데 이번에는 단 40일, 무려 6배 가까이 빨라진 거야. 감염병에서 속도는 곧 위험성이야. 병원이 준비하기도 전에 환자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통제 자체가 어려워지거든? 더 충격적인 건 WHO의 또 다른 경고야. 실제 감염자는 공식 발표보다 최대 4배 많을 수 있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병원이 부족해, 검사를 못 받아. 그러니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환자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에볼라는 도대체 어떤 바이러스일까? 처음 발견된 건 1976년 현재의 콩고 민주공화국이야. 발견된 지역 근처를 흐르던 에볼라강 이름을 따서 바이러스 이름이 붙었지. 현미경으로 보면 길게 꼬인 실처럼 생겼다고 해서 필로바이러스 계열로 분류돼. 이 바이러스는 처음부터 사람을 목표로 태어난 게 아니야. 원래 숙주는 과일 박쥐로 추정돼. 박쥐 안에서 조용히 존재하던 바이러스가 원숭이 같은 야생동물을 거쳐 사람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이후부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이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 에볼라는 코로나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며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아니야. 기침 한 번 했다고 옆 사람에게 바로 옮는 병은 아니라는 거지. 대신 훨씬 위험한 방식으로 퍼져. 혈액, 침, 구토, 설사, 소변, 정액 같은 체액이 감염의 핵심 경로야. 감염자의 체액이 상처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에볼라 하면 영화처럼 피를 쏟는 장면부터 떠올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몸속에서 먼저 시작돼. 에볼라는 몸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부터 공격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하지. 잠복기는 2일에서 21일. 처음에는 감기나 독감처럼 거의 구별이 안 돼.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목도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평범한 독감처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야.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구토가 시작되고 설사가 멈추지 않아. 몸속 수분이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가. 전해질 균형도 무너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환자들은 심한 탈수 상태에 빠지고 혈압까지 급속하게 떨어져. 이때부터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야. 출혈보다 더 무서운 건 다발성 장기 부전이야.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간이 손상되고 신장이 망가지고 혈관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해. 결국 몸속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추면서 쇼크 상태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에볼라는 출혈보다 장기 부전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의료진이 가장 위험해. 환자를 치료하려면 혈액과 구토, 설사, 침 같은 체액을 계속 접촉해야 하거든? 방호복을 제대로 입지 않거나 벗는 과정에서 실수만 해도 감염될 가능성이 생겨. 그래서 에볼라 유행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사람들 가운데 의료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또 하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직접 시신을 씻기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문화가 남아있어. 문제는 사망한 뒤에도 시신에는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는 거야.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사망자가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들고 그 감염자가 다시 가족에게 전파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돼. 그래서 WHO는 안전한 장례 절차를 방역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야. 결국 에볼라는 공기로 퍼지는 병은 아니지만 환자를 돌보는 사람, 가족, 장례 절차, 그리고 의료 환경이 모두 맞물리면서 감염고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한번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하면 끊어내기가 어려운 바이러스야. 그런데 이번 유행이 심각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치명률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들어왔던 자이르형 에볼라가 아니야. 분디부고 변종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르형 에볼라에는 이미 단클론 항체 치료제와 백신이 사용되고 있어. 항체 치료제인 임마제브와 에반가. 변종은 승인된 백신도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도 없어.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치료는 기본적인 것들이야. 충분한 수액을 공급하고 무너진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산소를 공급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쇼크를 막는 거. 바이러스를 직접 없애는 약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버틸 시간을 벌어주는 치료인 거지. 또 큰 문제는 바이러스보다 사람이야. 민주콩고 동부는 무장단체들이 활동하는 분쟁 지역이야.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안타까운 건 사망자의 상당수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숨졌다는 점이야. 병원이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격리시설도 부족해. 그러다 보니 감염자는 계속 지역사회에 남게 되고 가족과 이웃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바로 돈이야. 감염병은 의사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 검사 장비도 있어야 하고 격리시설도 필요하고 보호복과 약품도 계속 공급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코로나가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렇진 않아. 에볼라는 공기 전파가 아니라 감염자와의 체액 접촉이 있어야 전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하지만 한 지역에서 방역이 무너지면 인접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하고 국제 이동이 활발한 시대에 어느 감염병도 남의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 에볼라는 과도하게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반대로 방심해서도 안 되는 감염병이야. 자, 결론이야. 우리나라는 발생 가능성도 적고 이미 치료제와 백신도 있는데도 테마주로 해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많아.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주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5에서 6개사는 에볼라 치료제와 관련 없어. 제발 그만 해먹어라 사기꾼들아.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구독 부탁해.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줘. 기관 주식팀 엿보기가 날카롭게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